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글로벌 인사이트와 관련해서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지금 보면은 나스닥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7월에 일자리가 1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는 소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도 예상치를 웃도는 상당히 좋은 결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준이사들이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을 10월 달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 고용 지표가 좋으면 여기에 환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해 부담을 가진다는 투자 심리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2주 전보다 100%가 증가했다는 점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의 어떤 봉쇄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시도시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항공과 열차에 대해서 잠정 중단한다. 이런 점들에 대해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류 생산에 대한 어떤 부담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들이 한쪽에서는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면에 숨어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확산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경제 둔화 우려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점들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시장이 고스란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특히 미국의 상원의원의 어떤 인프라 투자 확정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어떤 시장에 대한 한 단계 유동성에 관련돼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연준의 소위 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빨리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물가만 올릴 거다. 고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은 기정사실이고 예상대로 내년 1월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빨라지느냐인데 테이퍼링이 실시된다고 꼭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경제가 지표가 좋아지는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테이퍼링 수준이 그러니까 가장 테이퍼링을 정석인데요. 하는데도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좋고 물가는 안정되고 한다면 가장 좋은 가장 결과겠죠. 이상적인 결과죠. 예, 나쁜 결과를 상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상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연준의 이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테이퍼링 한번 실제 한번 해보자. 예. 그럼 8월 달까지 결과를 보고 7월이 90만 명이니까 8월 달까지 만약에 90만 명이 또 나온다면 일단은 10월 달에 한번 해보자는 그런 논리인데요. 글쎄요,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자신감의 피력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고용 지표가 좋으면 경제에 대한 자신감들을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시장에 큰 어떤 악영향만 끼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좋을 거에 대해서 배팅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아직 좀 아주 강한 강한 긍정적인 자신감이 없지 않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냉키 시절의 양적 완화를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3차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1차하고 쉬었다가 2차하고 2차하고 쉬었다가 3차를 했는데 말하자면 1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다시 했던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테이퍼링이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그때처럼 바뀔 가능성이나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이퍼링하고 달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게 지금 하도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테이퍼링을 빨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상황이 정말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게요. 받아들이는 거는 1,200억 달러 채권 매입을 갖다가 매달 100억 달러씩 줄여서 줄이라는 1년에 거죠. 걸쳐서 채권 매입을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꼭 이것만은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과거의 어떤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은 당장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서서히 줄이자. 그러니까 단숨에 자금을 축소한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이되 계속 돈을 공급한다는 건데 네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어떤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금을 계속 쏟아붓는 것을 이어져가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글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럽의 어떤 연방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시장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먼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점들 시장에서 예측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먼저 나서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방정직선을 경고해야 하면서 시장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코멘트가 적절히 섞으면서 네. 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런 이제 지표들 이후로 좀 약간의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줄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일부의 연준 의원들은 그런 매파적인 성향 코멘트로 나오는데 그런 점들이 실제적으로 당장 나오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일단은 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하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들이 매파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두 11명인데 어쨌든 간에 4명 정도가 지금 공개적으로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고용 지표는 지금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엔 또 물가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은 주목하는 것 같고 네네. 글쎄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물가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의사 얘기대로 테이퍼링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금리를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고려되는 그런 내용들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얽혀서 물가 지표가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시장의 코멘트들 어쩌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오히려 시장의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을 달래는 그런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인 액션들은 그래도 좀 보면서 비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연준의 방향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죠.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석방이 됐는데 오늘 주가에 영향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특히 미국의 어떤 인텔 쪽에서도 파운드리를 뛰어들면서 사실상 TSMC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2위를 굳건히 했고 오히려 1위를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텔마저 뛰어들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쪽에서 이제 인텔을 밀어주기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어떤 삼성 쪽에 이런 석방 관련해서 상당히 빠른 어떤 반도체 투자가 미국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전일 같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2차 전지가 강했는데 우리나라가 2차 전지가 미국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삼성 SDI 쪽에 미국 공장 가속화, 전일 기아자동차도 미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과 빠른 어떤 속도, 가능성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어떤 그 M&A 가능성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에서 가장 큰 축인 어떤 반도체 또 다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좀 가속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이런 쪽의 키 축을 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제가 좀 한 단계 레벨에 뜰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나온 전문가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가석방 됐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됐지만은 가격대는 삼성전자가 8만 원 내지 9만 원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10만 전자 회복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얘기까지 하던데 가격 딱 얘기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다 더 떨어지진 않겠죠? 하방정 직성은 상당히 견조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승 쪽은 사실은 지금 안타깝게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어떤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고려해보면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시각들,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한국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탈매도가 좀 많아졌다는 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떤 반도체 라인의 어떤 긍정적 추가적인 필요성 이런 점들도 보게 되면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우선 당장 나와줄지는 그런 쪽은 약간 뭐 물음표가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쪽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일 상승했던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이 나와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방은 견조하되 윗방향으로 상당히 열려 있는 네.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외국인 투자가 그러면은 뭐 한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볼 것 같으면은 주가가 오르던 날은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는 쭉 큰 양은 아니지만 계속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스탠스가 어떤 걸로 보세요? 중장기적인 스탠스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무래도 단기적인 스탠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사이 어떤 미국의 인텔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 파운드리 쪽을 침투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그 캐파 나눠먹기 게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작년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사자 그런 쪽에서 지금은 이제 세계 3위 삼성전자 다음으로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국 쪽인데 이쪽을 뭐 인텔이 아직은 아니지만 뭐 인수를 할까 말까 이런 고려한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나눠먹기 게임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삼성전자가 좋은 건 맞지만 이제 이런 캐파 싸움에 대한 부담감을 약간은 갖는 것 같기 때문에 사는 건 맞지만 좀 적극적으로 사자는 쪽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쪽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좀 눈에 띄는 수주 실적이나 실적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좀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애플 사이에 좀 약간 좀 밀리는 점 이런 점들인데 결국 이런 점들이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모든 점들이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확산되는 건 맞기 때문에 내년을 겨냥한다든가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사놓고 보자. 네. 뭐 그런데 이런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자라기보다는 좀 가급적이면 싸게 사자 이런 논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국내외 주요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코스피를 좌우하는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이렇게 항상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또 다른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점들이 역시 그렇게만 열렸다고 표현되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뭐 전기차 확산이 이미 확정이 됐고 특히 벤츠 같은 경우도 2030년에는 모두 전기차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하자 이런 내용들과 함께 그렇다면 이 전기차가 이렇게만 열렸는데 2년 3년 후에 어떤 멀티플까지 감안해서 지금 미리 주가가 앞당겨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전일은 상당히 또다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급속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아차마저도 이제 미국의 진출, 특히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주가 미국의 포드라든가 GM 이쪽에다가 상당히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전일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에코프로 BM 여러 가지 어떤 2차 전지 관련주가 거의 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올렸지만 또 다른 매기가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들은 이제 유럽이 아닌 미국마저도 어떤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이렇게 확산됐다는 점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지만 또다시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은 시장의 어떤 내용들 주도주가 어느 쪽인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가 카카오뱅크가 이제 전일 이제 상장된 지 이틀 만에 시가총액 40조에 육박하면서 현대차 다음으로 시가총액 10위 안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런 점들을 플랫폼으로 볼 것인가 금융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의견이 대두됩니다. 상당히 장점은 비슷한 모델이 미국의 네오뱅크라고 있습니다. 네오뱅크라고 있는데 이쪽은 담보대출을 할 때 카운터를 이제 상담을 온라인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담보대출은 만나서 대면으로 오픈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카카오뱅크는 모든 거를 온라인으로 한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어떤 세계 시장에서 놀랄만하다라고 극찬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주위에서 뭐 카카오뱅크의 어떤 담보대출을 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을 할 때 이제 1년이다. 그러면 1년 담보대출을 하고 내가 자금이 있어서 이자 내기 싫어서 뭐 5개월 만에 갚을 때는 나머지 이자를 또 물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이런 게 없다.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놀랄만하다 그러는데 과연 플랫폼 비즈니스가 하게 되면은 끝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뭐 금융으로만 본다면 너무 비싸다는 쪽인데 여러 가지 우려감도 많이 섞였습니다. 비싸다는 점들인데 과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본다면 어디까지일까 상당히 좀 관심이 크고요. 아니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담보대출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이미 확산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이외에 담보대출 그다음에 그 수많은 개인들을 통한 네.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네. 대면을 아닌 비대면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하지 않은 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근데 영업의 본질은 어쨌든 금융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금융인데 우리나라 금융이 못 큰 이유가 사실은 정부 규제 때문에 못 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규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직접 대면을 하고 이제 실질적인 신분 확인과 함께 이제 네. 대출해주는 방법들. 네네. 자, 이런 점들인데 자, 이런 점들을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그런 점들을 뛰어넘어서 네. 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에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점들을 가지고 상당히 좀 가격은 비싼데 이런 점들을 가지고 시장이 또 다른 관점에서 상당히 보는 것 같아요. 뭐 재수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혹시 저러다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또 그만큼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점들이 이제 어떤 그 물론 위험성 상당히 있죠. 네. 네트워크 비즈니스인데 네. 사실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중국의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장 규제했던 점들이 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중국을 겨냥했던 게 금융 개방을 해라.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쪽으로 이제 개방을 해냈는데 만약에 개방을 했다. 그러면 과연 알리바바가 아마존에게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런 건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이런 점들은 우리가 정부가 우리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겠다. 그런 점들인데 말씀하신 그런 점들은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라고 물론 보여지지만 그렇죠. 한쪽에서는 현실 쪽에서는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다. 뭐 이렇게 서로 돈을 더 주고받는데 실시간 대출이라든가 어떤 계좌 이체 이런 점들이 상당히 편하다는 점들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유행 아닙니까? 트렌드로 지금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지. 저 시총이 40조만큼 될 만큼 저는 우리나라 유수의 은행들이 손 놓고 바보들도 아니고 좀 과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부담스럽습니다. 퍼가 네. 지금 거의 한 뭐 50배, 60배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네. 과연 이 주가를 과연 이럴 걸 가지고 첫날 어떤 외국인이 샀을까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 네. 과연 이런 쪽이 과연 미국의 로빈후드인가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좀 퀘스천마크가 큽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히 상장된 주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어떤 그 과연 한계성 미래에 대한 이런 한계성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퀘스천마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혀 특이한 점들이 뷰웍스 같은 종목들인데요. 원래 엑스레이 장비 업종들인데 네. 뷰웍스요? 그렇습니다. 네. 엑스레이 장비 업종들인데 이제 산업용 카메라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뭐 정밀한가 이런 쪽들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기능하는 쪽인데 네. 자, 이런 쪽들이 상당히 특징적이겠다라는 점들이로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 전략 마무리 듣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한 축이 상당히 좀 변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과연 뭐 테이퍼링이 늦어진다면 이제 유동성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성장주를 더 투자하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 테이퍼링이 늦어질 것 같다. 그럼 이제 기술주가 성장주가 더 뜨는 것 같고요. 빠를 것 같다. 그럼 성장주가 좀 둔화되는 것 같고 이런 점들인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주가가 한쪽에서는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더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점들은 어떤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점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2년, 5년 후에 꾸준한 어떤 성장성이 뭔가 나오는 건가 이쪽에 대해 시장이 배팅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놈이 오를지 확실히 안다면은 굳이 포트폴리오 짤 거 없이 거기다 집중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성장하고 가치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 몇 대 몇 정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사실상 100%가 성장주다라는 게 대세였는데 네, 네. 아무래도 금년도는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율은 테이퍼링의 속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테이퍼링이 뭐 예상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성장주를 뭐 쪽에, 네, 비중을 두고. 80대 20으로 가는 네. 거고요. 성장주가 정말 당장 10월이다라고 한다면 가치주의 비중을 70대 성장주 30으로 네, 네. 가정에 맞은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전일 어떤 2차 전지 주가가 보여줬듯이 네. 한쪽의 축에서는 여전히 성장주의 비율 우선 당장은 뭐 2차 전지 같은 확실한 어떤 그 수치가 나오는 쪽에를 포트폴리오를 꼭 가지고 가는 전략 네. 이런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이슈와 함께 국내 시장 점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